이 시간에 왜 돌아다니세요? 아이들 깨니까 조용히 다니라고요. 요즘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돼요. 찾아오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친엄마 같은 사람을 호텔에서 청소한다고 창피했니? 꺼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얼굴 들고 10년 동안 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게 누군데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야. 나이든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박복자입니다. 올해 69살이에요. 30년 동안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했었죠. 복자네 세탁소라는 작은 간판을 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탁소에서 손님을 맞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세탁물이 더 많고 수선까지 하다 보니 학생들 교복 수선부터 어른들 정장 수선까지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거든요. 복자 씨 손맛이 다르다니까요. 단골 할머니들이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탁과 바느질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혼자서 꿋꿋하게 버틴 덕에 월세를 내던 세탁소 건물까지 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2019년이었습니다. 큰아들 태호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40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니 대견스럽기까지 했죠. 엄마, 이번엔 정말 큰 사업이에요. 성공하면 엄마도 편하게 해드릴게요. 태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열정적인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레었습니다. 그래, 우리 태호가 하겠다는데 뭐든 해봐라. 그때 제가 한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했나 봅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세탁소 건물을 담보로 잡히는 것쯤이야 아들이 성공하면 금방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태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던가요? 사업은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어 망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됐죠. 투자받기로 했던 업체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태호는 나날이 초췌해져 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탁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30년 동안 제 인생이었던 그곳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탁기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태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큰 며느리 수정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똑똑한 여자예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처음에는 저를 나름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있었죠. 하지만 그땐 그냥 서로 어색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용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싶어서 호텔 청소 일을 구했어요. 시내 5성급 호텔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객실 청소를 하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한다고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응. 몸도 성하고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제가 담담하게 답했을 때 수정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런 일 하시는 거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창피하다고?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창피한 일인가? 창피할 게 뭐가 있니?
내 손으로 번 돈인데 하지만 아이들 친구 부모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도 회사에서 수정이의 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가 뭘 걱정하는지 말이에요. 체면이었어요. 자신의 체면 말이죠. 그날 밤 제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는 존재일까? 아들은 저를 책임진다고 했지만 며느리에게는 짐일 뿐인 걸까? 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정이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죠. 마치 저를 피하려는 듯한, 불편해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어요. 어머님, 호텔 일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용돈 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왜? 내가 일하는 게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그런 일 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창피한 거였죠. 저도 그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얹혀 살고 있는 처지에 감히 며느리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알겠다.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점점 더 작아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앞으로 제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제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뀔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부터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줄 그 수레바퀴가 말이죠. 그날 이후 수정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태호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정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거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손주들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정이가 다가왔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애들 밥 해주려고 한다고 하니까 수정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제가 할 거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나서세요? 미안하다고 그냥 도와주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수정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도움은 필요 없어요. 어머님은 방에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제가 만들던 계란말이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할까 싶어서 정성껏 만들었는데 제 마음도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첫째 손주 민준이가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정이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음식은 짜니까 먹으면 안 돼.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 음식이 짜다고요? 30년 동안 가족밥을 해온 제가.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정이가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회사 사람들이 집에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정이가 말을 멈추고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문제냐고 물어보니 제가 있으면 곤란하다고 했어요. 왜? 이유를 듣고 나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말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돼요. 수정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밖에 나가 계셨으면 해요, 어머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숨어야 할 존재라는 뜻인가요? 내가 왜 숨어야 하냐고 물었지만 수정이는 한 번만 부탁한다며 손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간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69살에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둡고 차가운 공원 벤치에서 차갑게 식은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가? 3시간을 밖에서 보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수정이의 회사 사람들은 이미 돌아간 후였어요. 수정이가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더 심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수정이가 다가와서 목소리를 작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이들 공부에 방해된다면서요. 소리를 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방에서 보세요. 거실은 아이들이 써야 해요. 점점 제가 있을 곳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방, 화장실,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수정이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이 시간에 왜 돌아다니세요? 아이들 깨니까 조용히 다니라고요. 발걸음 소리도 조심해야 했어요. 숨소리도 조심해야 했어요. 이 집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호가 회사에서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태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사업이 정말 힘들어요. 투자한 돈을 거의 다 잃었어요.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수정이가 끼어들었어요.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뭐라고? 수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머님이 건물을 일찍 넘겨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만약 그때 안 넘겨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태호가 말렸지만 수정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어머님도 책임져야 해요. 보증 쓴 거잖아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보증을 섰다는 건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만 수정이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만든 문제니까 어머님이 해결하세요. 수정이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 그 매정한 눈빛. 이게 정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날 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69살에 어디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절망적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호텔에서 일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정보가 저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날부터 호텔 일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 되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을 나서는 순간만큼은 자유로웠거든요. 아무도 제게 눈치를 주지 않는 시간이었죠. 호텔에서 만난 미자, 언니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복자 씨, 요새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네요.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아침 미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집에서 좀 힘들어요. 더 자세한 말은 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혹시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미자 언니가 알아챈 듯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세상에. 요즘 젊은 것들이 참 몰라도 너무 몰라요. 미자 언니가 혀를 찼어요. 그 따뜻한 공감이 고마웠습니다. 호텔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VIP 룸 청소를 맡게 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한 덕분에 고급 천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거든요. 복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 처음 봐요. 호텔 관리팀장이 칭찬해 주었어요. 그래서 VIP 고객들의 옷 관리까지 맡게 됐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VIP 룸을 청소하고 있는데 투숙객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들리는 대화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지역 개발 확정됐어요. 아직 발표 전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지금 사두면 몇 배는 오를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매입할 예정이에요. 개발 몇 배. 그 고객은 계속 통화했어요. 어느 지역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외곽 신도시 예정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곳은 막내 아들 민수가 사는 곳이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투자할 돈이 없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로또를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사던 작은 습관이었죠. 할머니, 이번 주도 같은 번호예요. 복권 가게 아저씨가 익숙하게 물어봤어요. 네. 그냥 똑같이 해주세요. 늘 그랬듯이 가족들 생일로 조합한 번호였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수정이와 마주쳤어요. 또 로또 사셨어요? 정말 중독이신 거 아니에요? 수정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럴 돈 있으시면 생활비에나 보태세요. 도움은 안 되더라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죠. 민폐라고? 내가 로또 사는 게 민폐라는 거야? 내 돈으로 사는 건데 왜 민폐야? 어머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담되는데 이상한데 돈까지 쓰시니까 더 그렇죠? 수정이의 말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내가 이상한데 돈 쓴다고? 그럼 너는 명품백 사는 건 이상하지 않고? 그건 다르잖아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나도 내 돈이야! 목소리가 커졌어요. 처음으로 수정이에게 소리를 지른 거였죠. 수정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 조용했던 제가 갑자기 반박하니까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요즘 정신줄 놓으셨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하시네요. 가슴이 아팠지만 더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정신줄 놓은 건 너야!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니? 수정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로또 번호를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조용히 핸드폰으로 방송을 봤어요. 식구들이 자고 난 후 몰래요. 이번 주 당첨 번호는 7, 15, 23, 31, 38, 42번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 있다가 점점 이상하다 싶었어요. 7, 15, 23. 제 로또 용지를 보며 하나씩 확인했어요. 31, 38, 42.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5개의 번호가 다 맞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2등 당첨금은 6천만 원입니다. 2등이었어요. 6천만 원이라니. 제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희망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호텔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천 개발 이야기 말이에요. 내가 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로또 당첨금까지 합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요. 월요일이 되자마자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 문의했어요. 외곽 지역 예정지 땅 매입 가능한가요? 아, 그 지역이요?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가격이 좀 올랐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어요. 얼마나요? 평당 200만 원 정도예요. 작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이미 4배나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 개발 발표 전이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있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40평 정도 살 수 있었어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인생 처음으로 한번 믿어보기로 한 거였어요.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결정한 기분이었거든요. 수정이는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달랐어요. 제게도 비밀이 생겼으니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희망이 말이에요. 그날 밤 창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을 바꿔줄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땅을 산 지 2달이 지났어요. 매일 뉴스를 확인했지만 아직 개발 발표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런데 집에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수정이가 제게 반박한 일 이후로 더욱 차갑게 굴었거든요. 마치 제가 감히 대들었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손주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놀렸다면서요. 엄마, 친구들이 할머니가 호텔에서 청소한다고 놀려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결국 들키고 만 거였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수정이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수빈이 엄마가 그랬대요. 순간 수정이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정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잖아요. 이제 만족하세요? 그때 태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세 눈치챘죠. 무슨 일이에요? 수정이가 태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태호의 얼굴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할 거예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뒤에 숨은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수정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수정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무슨 이야기? 이제 정말 한계예요. 저도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애들도 학교에서 놀림받고 수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결국 나가라는 얘기였어요.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막내 도련님한테 가시면 되잖아요. 거기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수정이가 이미 다 계획해둔 것 같았어요. 민수한테 짐이 되는 건 괜찮고? 거기는 시골이니까 상관없잖아요. 여기는 서울이라 사람들 시선이. 수정이의 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단단히 굳어졌어요. 알겠어. 나가줄게. 수정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언제쯤? 내일 당장. 어머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정이가 기뻐하며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구나.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가져갈 건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장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오셔도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반가워하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민수야, 형한테는 말하지 마라. 왜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민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언제나 제 편이었던 아들이었거든요. 제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과 들이 펼쳐진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동안 얼마나 갇혀 살았는지 새삼 느껴졌죠. 민수와 혜진이가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쪽이에요. 혜진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들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제 방이라며 보여준 곳은 햇빛이 잘 드는 밝은 방이었죠.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혜진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칠 지내보니 정말 달랐어요. 아무도 저를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해줬어요. 우리 어머니세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 자연스러운 말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 뉴스를 보는데
제천 개발 소식이 나온 거예요. 제천 외곽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해당 지역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수와 혜진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거 우리 동네 얘기네요. 제가 산 땅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다음날 부동산에 문의해 봤어요. 평당 1,000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의 전화가 빗발쳐요. 1,000만 원이라고요? 제가 200만 원에 산 땅이 1,000만 원이 된다는 거였어요. 40평이니까 4억 원이었어요. 8천만 원이 4억 원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며칠 후 실제로 땅을 팔았어요. 정확히 3억 8천만 원의 말이에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 꿈만 같았어요. 민수와 혜진이에게 말했을 때 둘 다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응. 엄마가 부자가 됐나 보다. 그때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형님이 알면 어떻게 하죠? 아직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도 있구나. 그동안의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싶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민수 가족과 함께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당이 넓은 2층 집이 좋겠다고 했죠. 1층은 제가 쓰고 2층은 민수 가족이 쓰기로 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런 큰 집을 사셔도 되는 거예요? 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해서 제천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민수의 펜션 대출금도 모두 갚아줬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보답은 무슨, 우리가 가족이잖아.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혜진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의 차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두렵지 않았거든요. 태호와 수정이 그리고 손주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수정이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수정이가 마치 연기하듯 밝게 말했어요. 갑자기 나가셔서 많이 걱정했어요. 이런 좋은 집에서 지내고 계셨네요. 태호도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엄마, 이 집 정말 크네요. 어떻게 이런 집을? 그때 민수가 나와서 형을 맞이했어요. 형, 오랜만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이런 좋은 집에서 지내다니 너희가 복권이라도 된 거야? 태호가 농담조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궁금증이 느껴졌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 집 전세예요? 아니면 내가 샀어. 태호와 수정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로 사셨어요? 아빠 유산이 더 있었던 거예요? 태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유산은 무슨, 내가 번 돈이야. 어떻게 번 거예요?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투자했어. 땅 말이야. 땅이요? 수정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응. 제천 개발 지역 땅을 샀었거든. 순간 태호와 수정이의 눈이 커졌어요. 얼마나 벌으셨는데요? 한 3억 정도. 차 마시던 수정이가 컵을 놓치면서 물을 쏟았어요. 3억이요? 응. 8천만 원으로 샀는데 3억 8천에 팔았어. 태호의 입이 벌어졌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거짓말할 이유가 있니?
그때부터 태호와 수정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보다 투자 감각이 훨씬 뛰어나시네요. 수정이가 갑자기 존댓말을 하며 칭찬했어요. 엄마, 그럼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해서요. 태호가 제안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싫어. 왜요? 우리가 예전에 잘못했다면 사과할게요. 수정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어머님, 그때는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정이가 손을 모으며 빌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전혀 진실해 보이지 않았어요. 너는 내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좋아지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친엄마 같은 분이시라니까요. 친엄마 같은 사람을 호텔에서 청소한다고 창피해했니? 수정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는 제가 젊어서 모르고 그런 거예요. 젊어서 모른다고? 넌 지금도 젊잖아. 태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반성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무슨 기회? 돈 때문에 다시 오고 싶은 거지? 엄마, 너무하잖아요.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너무해? 내가 청소 일한다고 창피해하고 집에서 쫓아내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 동네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그건 안 너무하고? 수정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태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엄마 있다는 말도 못했으면서 지금 와서 뭘 바라니?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그때 수정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정아,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태호가 소리쳤어요. 가족? 내가 힘들 때는 가족이 아니었으면서? 엄마, 제발. 이제 그만 가라. 다시는 오지도 마라. 태호와 수정이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야. 그들이 떠난 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수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말이에요. 69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유와 존엄을 지켜주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절 무시하거나 숨기지 않는 곳에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행복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